자, 무명전설의 첫 콘서트 열기를 전한다 라면서 공연 실황 영상까지 공개 소식이 나오면서 콘서트에 대한 기대와 또 많은 분들의 이 콘서트를 다녀오신 분들의 또 후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영상 제목과 썸네일에 적어 놓은 것처럼 아니 이게 뭔 어그로야 무슨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무명전설 서울 콘서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충분히 걱정할 만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과연 무명전설의 어찌 본다면 모든 가수의 콘서트 중에서도 특히 전국 투어의 경우 서울 콘서트가 매우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코앞의 상황에서 과연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염려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제가 요 얘기를 조금 전달해 드려 볼게요. 요번에 공개된 이 공연 실황 영상은 아시겠지만 첫 콘서트인 안양 콘서트입니다. 규모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날지 몰라도 서울에서 그것도 올림픽공원에 있는 올림픽홀에서 콘서트를 한다라는 건요. 이 무명전설에 나온 가수들에게는 일생일대 아마 대다수가 처음 여기에서 콘서트를 열게 되는 걸 겁니다. 그만큼 서울에서 잠실에 있는 올림픽 콘서트는요. 엄청난 상징성을 띠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형 가수가 아니라면 여기에서 콘서트를 한다?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 콘서트가 주최 측에서도 마찬가지고 팬분들 사이에서도 가수분들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요지가 큰 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번 서울 콘서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 소식 때문입니다. 19일째 이제 20일에 접어들었죠. 잠실 봉쇄 시위에 박서진 가수의 콘서트가 결국 취소 처리가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7월 4일에서 5일 예정되어 있었던 핸드볼 경기장 공연이 취소가 되고 만 건데요. 장소를 이전할지 일정을 변경할지 검토했지만 결국 무산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 잠실이 어디입니까? 요번 무명전설 가수들이 콘서트하는 서울 콘서트 장소잖아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박서진 가수의 콘서트는 핸드볼 경기장이고 우리는 올림픽 홀이다. 자,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어쨌건 박서진 가수의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장기화 여파로 결국 취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연 예정이었던 콘서트가 결국 부득이하게 취소가 되었다. 쉽게 말해서 콘서트가 취소가 되면요. 다시 서울에서 그것도 잠실에서 콘서트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정이 뭐 한 달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6개월 이렇게 밀려버리거든요. 공연 개최를 위해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했고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했지만 공연 운영 및 재반 여건, 시스템상의 일정 조정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어려웠다. 그러니까 한 번 취소되면 거의 뭐 다시 진행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서트를 하려면요. 뭐 대관 일정도 대관 일정이지만 여기에 콘서트를 주최하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음향 시스템, 스크린 시스템, 무대 장치 또 이것을 촬영하고 현장에 있는 음악적인 시스템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모든 관계자 스태프들의 일정까지 다 변경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지인과 친구들을 만나는데 숫자가 많아지면 일정 변경됐을 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7명의 가수들이에요. 물론 하루 이룬에 두 사람은 같은 소속사가 되었지만 대부분은 다른 소속사이고 다 다른 곳의 가수들이란 말입니다. 이들의 일정을 다시 변경하지 않고 콘서트에 집중한다 하더라도 이들을 서포트 해줘야 하는 이 주최 측과 또 공연장의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취소가 되면 안 되는데요. 이번 박서진 가수의 잠실 콘서트 취소의 여파는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보면 윤호 가수 역시 7월 공연이 취소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수 박서진이 장기화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로 콘서트가 취소되는 가운데 동방신기 윤호의 콘서트 진행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연 취소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2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봉쇄 시위 때문인 건데요.
뭐 제가 이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잠실에서 진행되는 콘서트와 많은 일정들이 이 시위로 인해 취소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해당 집회로 인해 같은 장소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게임 회사인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쇼케이스 행사 역시 일산 킨텍스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고, 하이브 위버스콘과 서울 파크 뮤직 페스티벌 역시 운영 계획을 조정하면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핸드볼 경기장 인근에서 이 시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처럼 장기화된 집회 여파로 잠실 일대 행사들이 잇따라 타격을 입고 있다. 동방신기 윤호의 솔로 콘서트 진행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뭐 핸드볼 경기장 콘서트만 취소되겠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 진행이 된 가수들도 있어요. 모든 가수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최근 마마무라고 하는 걸그룹도 정상 진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왜 이게 지금 사회적 이슈로 커지고 있냐면, 돈 내고 내가 공연도 못 봤다. 잠실 시위에 콘서트가 줄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가 되는 것인가 라는 말도 있습니다. 산업협회에서는요, 공연장의 셧다운 우려를 말하고 있습니다. 공연장 전체가 브레이크 걸리는 게 아니냐, 멈추는 거 아니냐, 공연을 못 봤다라는 관람객의 항의도 빗발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집회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재하기에도 굉장히 법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서진 가수의 콘서트만 취소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면 당초 88 잔디마당과 티켓링크 아레나에서 서울파크 뮤직 페스티벌이 열리려고 했는데, 이 수용 인원이 길어지면서 대기가 길어져 공연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장소가 변경돼서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데 기존 장소보다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공연을 못 봤다라는 항의가 빗발쳤고, 올림픽공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들이 다른 장소로 이동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나마 이동이 되면 다행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공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역시 단순히 관람객의 불편을 겪는 문제를 뛰어넘어 공연장의 운영 자체가 사실상 멈춰버리는 셧다운 우려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핸드볼 경기장은 뭐 절대 공연이 불가능한 상태이고요. 이 여파가 잠실 올림픽 경기장 전체에 번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기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강제 해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재선거 시위로 인해 체육단체마저도 피해 금액이 최소 41억 원에 달했다. 문화계까지 피해가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뭐 정치적으로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현재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우리 무명전설 가수들이 그래서 콘서트를 잘 할 수 있냐 없냐, 여기에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티켓링크 라이브 아레나인 핸드볼 경기장, 앞서서 뭐 넥슨이라던가 몇몇 공연이 취소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공연장 전체를 제가 좀 지도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장소가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핸드볼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우리 무명전설 가수들이 공연해야 하는 올림픽홀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면, 걸어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한 150m 정도 거리 돼 보입니다. 근데 뭐 100m 정도라고 따져도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 가운데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 방면 주차장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렇게 길도 좀 나뉘어져 있고요. 여기로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약간은 이 잠실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좀 큰 도로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기에 콘서트를 몇 번 가봐서 아는데, 이 잠실 올림픽공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올림픽공원이라고 해도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취소가 될 여파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만약에 이 올림픽 금융 아트홀이라는 게 옆에 있습니다. 뭐 이거는 우리 무명전설 가수들을 담을 수도 없는 작은 공간이지만, 만약 요렇게 붙어 있는 공간에서 콘서트를 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땐 100% 취소입니다. 왜냐면 핸드볼 경기장 이 일대를 아예 장악을 하고 있다니까요, 시위대가. 근데 여기 옆에서 어떻게 공연합니까? 못하겠죠.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 취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기 보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주차장이 또 있고요. 그 밑에 올림픽홀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 어떻죠? 시위대하고는 최소 거리가 100m 이상 벌어져 있어요. 시위대 입장에서 굳이 여기를 막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시위대가 왜 핸드볼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개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개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출입하는 선수들마저도 막아버리면서 체육업계에 41억 원의 손해배상이 뭐 나오네 마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뭐하러 요 한참 밑에 있는 올림픽홀을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현실적으로 우리 무명연설 가수들의 콘서트가 취소될 가능성은 뭐 전무하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거의 없다. 그리고 요걸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무명전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안양 콘서트가 진행이 됐고 창원 콘서트가 성료를 해서 원래는 서울 콘서트에서 시작해야 하지만 안양에서 시작한 이 열기가 서울 콘서트에서 정점을 찍기 시작하면서 지방 콘서트로 다 번져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취소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행인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취소가 될 이유가 없는 위치에서 공연을 하고 천만다행이죠. 만약 규모를 더 키우려고 했어서 핸드볼 경기장에서 무명전설 가수들이 이 공연장이 딱 잡혔다면 이거 어쩔 뻔했습니까?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이 무명전설 가수들의 콘서트를 처음에 올림픽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아니 우리 가수들도 핸드볼 경기장이나 체조 경기장에서 해줘야지 하셨던 분들 계셨거든요. 근데 주최 측에서 이 공연 대관이 어디 쉽습니까? 특히 지금처럼 5월, 6월, 7월, 8월은요 콘서트 시기의 정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대관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나마 겨우 잡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은 작은 규모에서 핸드볼 경기장보다는 확실히 작은 규모잖아요. 여기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이게 오히려 좋아. 만약 여기에서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콘서트 취소됐습니다. 끔찍한 소식인 거죠.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것마저도 호재가 되었다. 참 무명전설을 보면 신기한 게 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운때도 좋게 작용한다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가수들과 주최사와 제작진분들의 마음이 어그로와 요즘처럼 자극이 심한 시대에 굉장히 진정성 있게 승부를 보는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운때마저도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취소 소식이 있어야 한다면 이제 콘서트가 뭐 한 2,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진작에 이거 공지가 되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무명전설 전국 투어 콘서트는 오히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이 시점 기준으로는 콘서트 티켓 판매까지 되고 있다. 뭐 거의 다 매진이 됐지만 몇몇 남은 자리들에 대한 지금 티켓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 취소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 무명전설의 입장에서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시는 상황적인 면을 좀 더 정리해서 말씀드려볼 내용이 있습니다. 돌파구가 될 수 있겠죠? 저희 가왕쇼의 컨셉이 그렇습니다. 센터 전쟁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소에서 이제 티빙을 통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게 라이브로 방송될지 회차로 녹화되어 방송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누가 센터를 차지할지에 대한 어찌 보면 오디션은 아니지만 예전 나는 가수다 기억나십니까? 이 나는 가수다의 컨셉처럼 시즌 1, 2, 3 탑 7 멤버들 중에 누가 센터를 차지해서 좋은 자리에서 그 현장의 관객들과 소통하며 게릴라 콘서트 형태로 촬영을 할 수 있느냐, 약간 요 경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나는 가수다에서 기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워낙 뭐 옛날이긴 하지만 이 나는 가수다에서 이렇게 다양한 가수들이 출전을 해가지고 각자 노래 무대를 펼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탈락자부터 1등까지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요번 현역가왕의 가왕쇼는 탈락자가 있다기보다는 이 전국에 있는 공연장을 돌면서 게릴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벤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연 이벤트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는, 아마 그 평가의 기준은 마스터가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객석에 계신 분들, 뭐 마스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평가 기준을 새롭게 정립을 해서 누구는 요번 무대에 서고 누구는 요번 무대에 서지 못하는 그런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일정이 공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수연 양의 팬카페 숫자입니다. 10,000명이 넘었어요. 이 어린 친구가 10,000명이 넘는 팬클럽을 보유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번 현역가왕 전 멤버들을 모은 가왕쇼 녹화 일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지사항으로 이렇게 아예 올라왔어요. 그래서 가왕쇼 녹화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무더위를 한 번에 싹 날려버릴 신개념 예능을 녹화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연 오디션이라기보다는 예능 방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탑7 멤버들끼리의 경쟁인 거지, 기존 틀은 한일가왕전과 좀 유사하지 않겠나. 물론 이 한일가왕전은 그냥 스튜디오에서 촬영해가지고 과거 사랑의 콜센터처럼 이 가수들 한 명 한 명 노래 불러서 점수 매기고 승패를 정했지만, 뭐 이번에도 각자 그냥 시즌 상관없이 개인 가수별로 대결을 할 수도 있고요. 시즌 1, 2, 3의 탑7 멤버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한일가왕전처럼 팀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능 방송이기 때문에 이 아무래도 경주 게릴라 콘서트 대성공, 관객 수가 2,000명 그랬을 때 깜짝깜짝 놀랐다라면서 미션 성공했다라는 모습이 나왔는데, 요거랑 거의 저는 한 90% 이상 똑같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해 봅니다. 전국 팬심 쟁탈쇼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게 재밌는 게 녹화 당일날, 그러니까 첫 녹화가 23일 화요일이잖아요. 그 당일날에 어디에서 몇 시에 콘서트를 할지 공지가 딱 되면은 아마 오전에 될 겁니다. 이제 적어도 촬영이 시작되는 오후 시간대까지는 이 현장에 팬분들이 다 모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응원하는 가수들이 공연하는 걸 볼 수도 있고, 이게 녹화가 잘 돼가지고 티빙에 납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살펴보면, 특정 가수 또는 팬덤을 식별할 수 있는 팬덤 컬러, 의상, 응원봉, 슬로건, 응원용품을 착용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입장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일반인 복장으로 와주셔야 된다고 해요. 아마 제가 볼 땐 이거는 만약 너무 특정 팬덤의 컬러로 비춰지게 되면 이게 아마 방송으로 촬영을 했을 때 너무 이제 뭐 박서진 가수의 팬들만 온다던가 전유진 양의 팬분들만 가득하다던가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대다수가 팬분들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공지가 났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지금 무명전설 탑7 멤버들이 스타에서 방영이 됐더라면 이게 뭐 시청률 경쟁도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일일이 TV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거를 시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지금 서혜진 PD 사단이 가장 좋은 거는 사실 SBS 방영이었을 텐데 이게 사실상 불발이 되지 않았나. TVN 방송도 아마 불발이 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급력이 높을 수가 없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방송사에서 공개하는 거에 비해서 말입니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티빙 같은 경우는요. 최근 온라인 주민번호 유출 때문에 지금 5만 명에 대해서 손배소를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빙에서 하필 독점 공개된 것도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하필이면 최근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인해 OTT를 탈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티빙에서 말입니다. 넷플릭스라던가 쿠팡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없는데 하필 티빙에서 이 일이 최근에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오히려 티빙을 이용을 안 할 판입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자금 수혈에 나선 SLL 중앙에서는 티빙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상 티빙의 12.74%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티빙 지분 매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흥해가지고 매각한다라기보다는 SLL 중앙 측에서는 지금 자금 확보를 위해서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티빙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로 안양 콘서트, 첫 콘서트 때의 실황 모습을 공개한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과감한 결단이기도 하지만 또 득과 실이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콘서트를 안 가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고 안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남아있는 전국 지역의 콘서트 투어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실제로 가서 콘서트를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충분히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본격 정규 예고편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면 남은 이 다른 지방 전국 투어 콘서트에 티켓팅을 하실 분들의 숫자가 저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 창원 콘서트가 얼마나 핫했길래 이렇게 콘서트 실황 영상까지 공개가 되는 걸까요? 제가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콘서트가 정말 대박을 쳐서 상당수가 매진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콘서트를 앞두고 있는 지금의 실정인데 탑7 멤버들의 노래 실력이 안양 콘서트인 첫 번째 때보다 또 한 번 일취월장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콘서트에는 깜짝 놀랄 게스트, 그 중에서 실력파 가수인 최우진 씨도 합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무명전설의 콘서트가 굉장히 풍족했고 하나 아쉬운 건 창원 콘서트가 일정이 하루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서울 콘서트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서울 콘서트는 이틀 동안 진행이 되거든요.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 진행이 되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무명전설 콘서트 실황 영상이 24일 수요일 밤 9시 40분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시고 무명전설 서울 콘서트 티켓팅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27일 공연이기 때문에 방송이 된 24일부터 25일까지도 아마 티켓팅이 될 겁니다. 그러니 서울 콘서트에 남은 잔여석, 이제 2층에 몇 석 안 남았거든요. 한 100석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까지 충분히 완판 매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자, 그리고 이번 전국 투어 콘서트를 치른 가수들의 비화를 좀 공개할게요. 성리 씨 같은 경우 이렇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는데 여기 보니까 학자들이라고 되어져 있고 보니까는 잘 먹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뭔가 쇼핑백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성리 씨에게 준 게 아니라 성리학자 팬분들이 황윤성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성리학자 팬분들이 이렇게 탑7 멤버들을 위해서 각자의 먹을 것들을 쌓아서 전달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성리 씨가 온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의 특징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수분들만이 아니라 팬분들도 함께 콘서트 현장에 찾아와 주셔서 이번 콘서트라는 엄청난 축제를 다 같이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장한별 씨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보이시죠?
또 대박이에요. 사랑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와, 장한별 씨 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오셔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을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한별 씨가 너무 감사했는지 4시간의 고뇌로 생각했던 이행시라며 창원의 우리 누나들은 원래 이렇게 예쁩니까? 라는 센스 있는 멘트와 함께 인스타그램으로 올려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콘서트장에 있는 대기실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천막 치고 이렇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었겠지만 메이크업도 두껍게 하죠. 또 무대 위에서 날아다녀야 하죠. 옷도 두껍죠. 땀을 뻘뻘 흘렸을 겁니다. 탑7 멤버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고, 자, 이번에 이룬혜 씨 거에 또 들어가 보니까 이룬혜 씨의 팬분들인 루네상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포트 도시락 덕분에 배도 든든히 채우고 마음도 든든하고 기도 살았습니다 라면서 가수들과 함께 이렇게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어요. 하루 씨의 모습도 있고 정연호 씨도 있고 다 같이 이렇게 맛있게 도시락을 먹는 모습이 공유가 됐고, 자, 또 다른 가수들 말하기 이전에 이룬혜 씨가 첫 콘서트를 끝내고 올렸던 요 사진을 보면요, 이렇게 함께 등장했었던 게스트와 탑7 멤버들, 그리고 이 주최를 진행하신 이런 주최 측 대표님들, 관계자분들과 함께 사진을 올린 모습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취재를 해보면